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디나모 키이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유로파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16강 직행이 가능한 6위를 달리고 있다. 페네르바체를 크게 제치고 튀르키예 리그 선두를 달리는 팀인데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다. 5골을 기록한 악군을 비롯해 오시멘과 메르텐스, 일마즈 등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줬고 토레이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키이우는 유로파 6경기에서 전패를 당했고 1골 15실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리가스와 니스 등 다른 하위권 팀들도 승점 2점 이상은 챙기고 있는데 압도적인 최하위로 24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크라이나 리그 선두팀이긴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 고전 중이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를 본다. 키이우가 1월 친선 경기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친선전일 뿐이다. 유로파에서 순항 중인 튀르키예 최강팀 원정에서는 기대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오시멘이 최전방에서 확실히 기회를 만들 것이고 악군과 일마즈의 측면 지원이 있을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슈투른그라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6라운드 홈경기에서 레알에 패하며 챔스 첫 패배를 당했다. 리그와 챔스 등에서 전승을 이어가며 선두권 도약을 노렸는데 디펜딩 챔프에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 그래도 1월에 들어주전 스트라이커인 레테기가 돌아왔기에 풀 전력으로 그라츠를 상대할 수 있다. 데론과 에데르송의 중원도 건재하고 자파코스타와 루게리가 측면에서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라츠는 지로나 상대로 1승을 따냈다. 그러나 원정에서 전패하며 챔스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4위 안에 들면 16강인 플레이오프를 소화할 수 있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릴 원정에서 미카와 키테슈빌리가 처음으로 멀티골 사냥에 성공했지만 그 두 명을 제외하면 챔스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없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그라츠는 승점 3점에 불과하기에 강팀 상대로도 라인을 내리고 소극적으로 무승부를 노리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스탄코비치와 키테슈빌리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려야 하는데 아탈란타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할 수 없다. 레테기가 돌아왔고 루크먼과 대 케텔라이르, 자니올로 등이 상대 수비를 넘어설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츠르베나와 볼로냐 등을 잡는 등 대회 시작 이후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따내며 선두권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벤피카와 아스날에 연속 3실점하며 패했고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8위 안에 들어야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으로 갈 수 있기에 아쉬운 연패였다. 그래도 홈에서는 바르샤를 잡는 등 경기당 3골을 뽑아냈다. 발로군이 부상 중이지만 벤세기르와 엠볼로, 골로빈 등 나머지 선수들은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빌라 역시 초반 선두를 질주한 것에 비해 현재 5위의 순위는 아쉽다. 무패를 이어가다 브리에 원정에서 일격을 당했고 유벤투스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며 선두권과 다소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도 챔스에 첫 출전한 팀임을 감안하면 16강 직행이 가능한 5위가 나쁜 건 아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난적을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홈에 2점이 있는 모나코가 엠볼로와 아클리우체, 벤세기르를 스리톱으로 앞세워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마가사의 중원 지원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틸레만스와 카마라가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빌라가 쉽게 뒷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빌라가 수비 위주의 운영으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슬로반 브라티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로반은 슬로바키아 리그 최강팀이지만 챔스에서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영보이스가 골득실 -19을 기록하며 최하위지만 그들 역시 6라운드까지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밀란 상대로 2골을 넣었고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도 최전방 공격수인 스트렐레치의 골이 있었지만 챔스 레벨 팀들의 역습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슈투트는 영보이스 상대로 5골을 몰아치며 연패를 벗어났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 순위 진입을 노린다. 엔조 밀로와 슈틸러, 피리이드의 골이 터진 경기였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는 부상자가 모두 돌아온 풀핏으로 나설 수 있다. 분데스리가 복귀전에서 골을 터뜨린 데니스 운다브를 비롯해 르월링도 돌아왔기에 데미로미치와 함께 최전방을 이끌 것이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슬로바는 전패를 기록 중이기에 무승부가 큰 의미가 없다. 홈에서 쿠츠카와 키리아코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라인을 올린 공격적 경기 운영을 할 텐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운다브와 피리, 르월링 등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진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슈투트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클럽 브리에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리에는 24강 플레이오프가 아닌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다. 벨기에 리그에서는 1위와 별 차이가 없는 2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4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며 무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라운드 결과가 좋았는데 난적 안더레흐트를 원정에서 3골 차로 완파했다.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린 페람 후틀가를 비롯해 닐손의 연속골이 터졌다.
오니에카와 야사리가 중원을 잘 지켜냈기에 위기도 많지 않았다. 유벤투스는 슈투트에 패했지만 맨시티를 잡았고 빌라와 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14위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 세리에서 무패를 달리는 팀인데 챔스에서도 선전 중이다. 최전방에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블라호비치가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기에 불리의 상대로는 풀 전력으로 맞설 수 있다. 접전을 본다. 유벤투스는 블라호비치가 돌아와 곤잘레스, 쿠프마이너스와 공격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블라호비치를 지원할 백업 스트라이커 문제가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메셀레와 오르도네스가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낼 불리의 상대로 리드를 잡기 어렵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